사무관 이상의 이렇게 직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인드, 가치관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고 또 그게 따라서 나라가 움직인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험을 공유한다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사무관님께서 과장님이 말씀한 게 내가 5급 되고 나니까 되고 싶어 했는데 되고 나니까 뭐 허탈하더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욕 먹더라도 근데 실제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요즘 그 하는 말들이 야 대도 허탈하고 안 돼도 허탈하더라. 고시도요 죽으라고 할 때 영 쓸 때 그때 막 열심히 하지 되고 나면은 허탈해요. 그리고 됐을 때 막 사람들이 야 그렇게 오래 됐으면은 좋았겠다 뭐 이래 하잖아요. 제 그때 딱 속 느낌이 뭔가가 인생이 꼬이겠구나. 잘못돼 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단계가 있더라고요. 3단계. 1단계에서는 뭐든지 쌩쌩하잖아요. 뭐든지 내 의욕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가지고 되면 좋은데 안 돼. 10명이 뭐를 경쟁을 하면은 한 명은 뭐 되더라도 나머지 9명은 실패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단번에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구나가 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했는데 실패를 해.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다고 표현 안 할 거 아닙니까?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 실망을 하게 되는 게 1단계다 이거야. 초기 단계.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의욕을 해가지고 실망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그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이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실망도 지쳐. 감정이 소모가 되면 그것도 지쳐요. 그러면 좌절을 해. 그러죠? 좌절을 하면은 그 좌절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후퇴하지도 못하고 딱 샌드위치처럼 찡겨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어디 태평양 바다에 망망대에 내가 빠져 있어. 나침반도 없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내가 헤엄쳐 가야 내가 살 것인지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 삶이 무거워져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삶이 무겁다는 생각을 안 하신 분이 과연 여기 계시겠냐. 이 나이 50이 넘어갈 때. 네. 다 하셨죠. 그러면은 삶이 무거울 때 그러면 가벼운 거를 택하려고 한대요. 죽음은 가볍다 생각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살의 충동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 쓰고 한때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허탈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허탈하니까 죽는데 사람이 저도 맨날 그 자살의 충동이 엄청나게 맨날 나와요. 맨날. 눈만 뜨면은 다시 또 책 봐야 돼요. 고시생이 고시 공부하고 왜 뭐 할 것이 있나요? 30 넘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닌데. 이게 인생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단순 반복으로 다시 책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괴로워. 그러니까 차라리 잠들 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그대로 이 시원한 머리로 그냥 이렇게 지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자살의 충동을 저는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기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괴로워요. 그게 더 괴로워. 그러니까
비교지심은 자굴지심 쌍둥이다 이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딱 마음 순간에 이미 자기한테는 열등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물스물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저 자식은 나보다 못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못 견딘다.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자기가 뭐를 생각할 것이 없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전부 다가 보면은 맨날 생각하는 게 돈밖에 생각 안 하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대접받는 거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그 이상은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은 딱 두 부류로 나는데요. 사람의 부류는 두 부류다. 죽음은 그 XX 잘 죽어버렸다. 이거하고 그 사람 참 매석해. 그러니까 그 XX라는 표현을 받느냐,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받느냐, 그 두 부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그거 해주지도 않고, 부처님 아무리 사랑해도 부처님 해준 없고, 내 자식이 나한테 아무리 효도해도 내가 자식이 그거 못 해주는 거고, 내 배우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해주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업자득일 뿐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 비교지심에 시달렸던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살려고 그랬는지, 그래, 이 못난 현실을 인정하자.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못난 현실을 인정하자 라고 내가 딱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한순간에 이 안개가 다 꼈다가 갑자기 해 뜨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릇처럼 비교지심하는 그 마음, 자굴지심, 그 열등감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 다음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다 계기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굴지심으로 자기 열등감에 시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문 안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체득이구나. 그게 깨달음이구나. 그게 느껴지다. 책으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했다 하면은 다시 상황이 바꿔지면 또 내가 또 다시 습이 나와가지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나무에 붙어. 네. 그만큼 업이 질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그거에 그렇게 업이 질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자굴지심, 자기 열등감의 대가를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이 딱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딱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이제 고민이 되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게을리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그 의문이 너무 진한 거예요. 너무 커. 우리 김경자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그때 누가 용하다더라. 그러면 그 말이 얼른 들어와. 그러면 점 보러도 가고, 네? 점도 보러 여러 번 갔죠, 저도. 그게 이제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겁니다. 그 신기들린 무당에 점 보는데 가시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있어요. 말을 그냥 강하게 내리쳐버려요. 안 되겠네 이래버려. 해도 안 되겠네 막 이래버려. 뭐 하러 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그 말이요 피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진짜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한테
마음 상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 피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어야 오면은 그거를 딱 이렇게 튕겨버릴 수도 있지만은 한번 들어와 버리면 피를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수행이라든지 지혜가 이렇게 밝아져 가지고 긍정의 에너지가 몸속에 많아지면 이게 저절로 나가지는데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생으로 자력으로 이렇게 그 부정적인 그거를 내보내기가 몸 밖으로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흔적을 자꾸 기억하면서 시달리는 거 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로부터 해방을 못 해요. 해방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도 내가 과거 속에서 그냥 살아. 과거 어떤 생각 나면 막 또 화가 나고 치밀어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맨날 지금 현재밖에 없다는데 나는 맨날 과거 속에서만 매달려 있어. 과거로부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통을 자기가 또 받아. 누가 그 고통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고, 자기가 이런 몸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냥 자업자득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도저히 안 풀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단순해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줄 나가기 직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 형이 뉴질랜드에 이민 가 있었는데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비행기표 하나 사주고 뉴질랜드 한번 갔다 와라, 바람 쐬가지고. 그래서 3개월, 거기가 이제 무비자니까 3개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시책만 잔뜩 들고 갔어요. 갔더니 세관 여자 공무원이 그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가방을 열었는데 전부 다 고시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도착했을 때도 또 가방 열어보더라고. 근데 그때 형이 거기서는 골프가 이제 돈이 드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즐겨하는 운동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유독 즐겨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 골프를 이렇게 쳐보라고 하면서 너 한국 가면 못 치니까 여기서나 배우고 가거라 하면서 공을 놓고, 플라스틱 공을 놓고 뒷마당에서 가르쳐 주는데 저는 산을 이렇게 막 산악구보 하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고 하면서 그런데 쳐보라 하니까 아무리 쳤는데 그 플라스틱 공 자체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가르쳐 주다가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야, 제발 볼 의식하지 마란 말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확 의문이 튀어버린 거예요. 해답이 나와버려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아하, 내가 합격을 너무 의식했구나.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내가 올해 합격 안 하면 내 인생이 또 이렇게 빠지는데 막 내 인생이 그러잖아요. 매년 하는 그 시험이 내 인생이 달려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그러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의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올해 합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헛것이 보여요. 2차 시험에 이렇게 딱 두루마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4일 보는데 마지막 4번째 날에 딱 형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작물의 개념을 써라. 큰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다 미리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해가지고 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워놨죠. 외워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시험 감독관이 앞에 있는 책가방 다 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짧은 그 1, 2분 사이에 뭐를 봤냐면 개념의 문제가 뭐가 또 있을까 했는데 재물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물의 개념을 목차만 얼른 보고 했는데 두루마기가 딱 펼쳐지는데 재물의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야, 이 자식들, 이제 너희들은 떨어졌다, 자식아. 하면서 나만 합격하게 됐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적어가지고 10분 빨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그 애는 이제 1차를 그 애 합격을 해가지고 2차를 습으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목숨 걸고 2차를 보는 건데 친구가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볼일 보면서 성춘아 네가 지금 문제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작물의 개념하고 뭐하고. 근데 볼 보다가 재물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작물의 개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해가지고 교실 뒷문을 딱 열어봤더니 감독관이 막 뭐라 하는데 딱 보니까 작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헛것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만큼 내가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경쟁만 심하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전력 질주만 할 줄 알았지 내가 쉴 줄도 모르고 여유를 가질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지나가는 이렇게 여러분들 골프 치시니까 골프 치면서 맨날 앞으로 몰고 갈 줄만 알지 옆에 뒤에 이렇게 보고 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멸공하면서 이제 공병대 2등병으로 가게 됐죠. 네. 군법무관 1차 합격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그래서 그때 딱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만나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인연 두 번 다시 안 온다.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니까 사람 만나는 거에 여유가 생기고 예전에는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도 내 공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졌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경쟁하면서 사는 삶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큰 나라에서 350만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질이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한 직급, 돈, 막 이걸로 기준을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뒷골목 양아치가 그래서 열심히 돈 모으려고 하고 주먹 쓰고 뭐 하고 허접스럽게 살고 해도 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딱 삶의 방향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어떻게 되냐면 자타불이라는 그 말을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내가 그게 와 닿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행정처분에 무슨 처분의 위법성, 공권력의 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라 하면은 위법성만 짠뜩 논하고 구제를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구제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위법성만 논하니까 꽈락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합격할 때는 행정법에서 아마 그 해 제가 시험 본 사람 중에서 제일 탑이었을 거예요.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제 마인드를 습득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가 그때 옛날이니까 그 전경들 있지 않습니까? 전경들이 지나가는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 나가면 핸드북 일부러 이렇게 검문 검색한다고 열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데모가 뭐 일상화됐으니까 그날도 이제 제가 고향이 강주인데 무등산을 이렇게 가는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아유 똥 밟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건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아, 저 자식 진짜 나쁜 놈이네 하면서 저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 저 자식 인생이 진짜 나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내가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사람의 저게 처분인가? 처분이면 저거 위법한 거 아니야? 위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위법하고 그러면 만일 그게 직무집행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일 적법하다고 하면은 그거 위헌법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법성 해가지고 저 사람 그러면은 처벌하고 징계시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국가한테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옛날에는 못했던 사고가. 근데 그날따라서 이상하게 등산을 4시간 딱 하고 꼴똘하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보니까 책 속에 글들이 다 있어요, 내용들이. 그 뒤로부터는 제가 책을 막 책상에서 보고 막 이거 외우고 이런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넉넉하게 등산하면서 뭐 하나 딱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열린 거죠. 그게 이제 리걸 마인드가 열렸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몬사 설화라는 거를 우연하게 봤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절이 있잖아요. 절에서 이제 홍보해주는 그 브로셔가 있었는데, 브로셔에 시몬사 설화라는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타고 오면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근데 시몬사 설화를 제가 책으로 이렇게 하고,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에다 넣으면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 찍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전국의 불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시몬사 설화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그분들한테도 와 닿는단 말이거든. 뭐냐면은 시몬사에 그 스님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땡중이더라도 이 기와는 갈아야 되겠다. 기와가 다 깨져가지고 흐름해가지고 비만 오면 그냥 빗물에 새가지고 천장에서 빗물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부처님 불상 위로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땡중이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염문을 담고 백일길도를 하니까 마지막 꿈에 딱 또 이제 돋보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치부책 들고 산길을 내려가거라, 마을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한테만 딱 네가 말을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에, 나도 기도가 통하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에 딱 내려갔는데 만났어요, 사람을. 그 산길에서. 그런데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어이구머니나 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머슴인데, 그 나이 먹고도 그 머슴 생활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늙은 노부모 한 분, 그 어머니 노모를 보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병든 노모를. 그래가지고 그 머슴한테 무슨 돈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꿈에서는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만 해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는 머리를 돌렸죠. 안 본 척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정직하게 말을 했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어머니 병 낫게 해주시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 낫게만 해준다면은 나는 내가 그럼 불사해줄게 하면서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까 평생 머슴 생활에 하다가 이제 그 세경 받는데요. 그러면 그 세경 받은 거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막 했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스님이 그 머슴을 꼬셔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 돈을 빼먹었다 이렇게 악소문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모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죽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무슨 전지전능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면서 더 정성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머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시름시름 말더니 이게 안전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머슴 생활도 못하니까 절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보살피면서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신심이 또 부족한 것 같다 하면서 더 열심히 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또 더 열심히 또 기도했는데 또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야. 이게 기도가 안 통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속았구나.
아니, 산 사람도 못 해주는데, 이게 나무에다가 금칠한 거, 예?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멍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나같이, 예?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착각 속에서 살지 말아가지고 도끼에다가 막 찍어가지고 나무 불상 위에다가 딱 이렇게 찍어버렸는데, 안 빠져, 도끼가. 예.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련 없이 그냥 저를 떠나버렸죠.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 절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서 와봤더니 진짜로 다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폐허가 됐는데 마침 뭐 풍악이 울려요. 풍악이 울려가지고 한 무리가 이렇게 오거든요.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와요. 젊은 원님이 새로 와가지고 그 일행이 오다가 그 아전한테 이 신문사에 이 도끼가 박혀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걸 못 뺐다고. 그러니까 그 원님이 야, 그러면 나도 내가 빼볼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길을 돌려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젊은 원님이 딱 와가지고 법당 들어갔더니 쫙 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못 빼던 건데. 근데 그 칼날에는, 도끼날에는 화주, 시주, 상봉이라고 적혀 있어요. 글이. 그게 이제 돈을 낸 사람하고 시주를 권한 사람하고 서로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주를 권한 사람은 스님이잖아요. 스님은 애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주 한 사람은 머슴이잖아요. 근데 둘이가 만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슴이 누구냐? 원님이라는 거예요. 원님이 당대 이 사람의 업력이 워낙 좀 두텁고 무거워서 당대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만년 묵은 자라가 만 미터 밑에 있다가 만년에 한 번 숨쉬려 올라오는데 뗏목이 두 개가 동동동동 이렇게 통나무가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그 구멍 뚫린 그 뗏목 그 도킹하는 그 확률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고 한 번 죽으면 이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야 돼요. 불교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야 되는데도 귀하게 태어났는데도 업이 두터워가지고 첫 번째는 머슴으로서 비천하게 살아야 되고 비루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장님으로 또 살아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업이 소멸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대에 이 업을 소멸을 못하면 머슴으로 살다가 딱 끝나버리면 나중에 이제 매덕급을 가가지고 또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을 때는 이제 장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고 또 매덕급이 돼가지고 우연하게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제 또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대에 세 가지 업을 다 소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슴이 그 마음 순수하게 쓴 그 자체로 업이 소멸돼 버렸다. 그래서 그 시몬사 설화를 이렇게 딱 볼 때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뭐를 해도 안 될까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그래서 갑진실패 소중한 발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이 실패들이 전부 다 값졌구나 이거예요. 부처님이 나를 무진장 예뻐해 줬구나. 하느님이 나를 무진장 예뻐해 줬구나. 어차피 희노애락의 총량이 있다 하잖아요. 그거를 젊었을 때 못 느끼면 말년에 허망하다 무상병에 걸리고 우울증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외롭고 적적한 기간을 10년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감정들이 희노애락이 주어진 거고 그거를 내가 체력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한 거예요. 체력이 없으면요 다 무상하다, 죽고 싶다, 자동 타이머 있으면 죽고 싶다 이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내가 거동을 해야 뭐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66세가 되는데 건강 나이가 66세예요. 그러면 66세에서 이제 점점 부속품이 내가 닦고 저이고 이런 안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지 못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골반이 다치거나 고관절이 다치거나 아이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0년을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건강은. 뭐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상담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자신할 때가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10년이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체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희노애락을 벗고 내가 뭐든지 인생이 꼬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게 그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자타불이라는 말이 알게 되더라 이거야. 자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편하기 위해서, 나 감사에 걸립니다. 나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위한 걸로 해가지고, 남한테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막 이러는데도 무시하고, 내 편하는 걸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타가 불이하는 그 단계에서 원하지 않았는데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도 뭐가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때 학교 갈 때는 1차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장을 들어가는데, 이쪽에 이 대각선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왼발을 떨어요. 오른발을 떨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왼발을 떠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인생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정중하게 말하니까 흔쾌하게 그러냐고 안 떨더라고, 오전을. 그리고 오후 시험을 대는데 그분이 또 나만 계속 보고 있어. 시험 문제 올 때. 근데 우리는 OCR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나보고 국제법 선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국제사법인데 국제법 선택했구만 그러더라고요. 대각선에 있는 분이 OCR 카드 있잖아요. 그 번호를 보여? 볼 수 있습니까? 그분 덕분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합격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작물을 재물로 보더니 또 붙을 때는 또 이상한 계기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요, 내가 잘나가지고 됐다 이런 거 절대 생각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지 그 세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심하지 말아 해도 하심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존재 자체가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뭔가가 한직급 재물 막 이렇게 되면 미혹하게 된다 이거예요. 미혹하게 되고 자꾸 멧돼지 앞으로 돌진하듯이 그것밖에 모르게 되면은 오히려 의혹했던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현자들이 말하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에서 획 하나 빼면 구제예요. 구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규제에서 획 하나 빼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직을 이제 정년퇴직하실 때 후배들한테 나는 규제에서 획 하나 빼는 삶 과정이었다. 내 공직생활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말년은 다 빛이 날 것이다. 구제 마인드 가진 사람이 죽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 있는데 그 조합이 전부 다가 이런 구제 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위하는 식으로 한 세상 살면은 나중에는 우울증이 기다릴 것이고, 나와 내가 남이 둘이 아니고, 남이 억울하다 하면은 그거를 내가 들어주고, 내가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견지를 한다면은 우리가 백낙천이가 말하는 중언의 삶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대은은 고위 관료가 돼가지고 왕후 재상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삐까뻔까하게 사는 거를 말을 한대요. 소은은
세상 귀찮다 하면서 저 산에 들어가지고 은둔해버리는 걸 말한대요. 근데 중은은 세상에 나와 있는데 유유자적하면서 권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면서 유유자적하고 살 수 있는 게 중운의 삶, 중운의 삶이 제일 좋다라고 백낙천이가 말을 하고, 그분이 남들은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한림학사 해가지고 다 유배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형되고 그랬는데 자기만 75세까지 살았고 74세까지 법무부 장관, 지금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중운의 삶을 사시고 또 이렇게 규제에서 회관나 빼는 구제의 과정을 정년 퇴직하실 때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공직 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